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에만 10년간 17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한 중국. 과연 계획대로 반도체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국내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매그나치 반도체가 중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두고 기술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의 하이디스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인데요. 대체 하이디스 사태가 뭐길래 지금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서 언급되는 걸까요? 우리 새지 않도록 나눠지는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하나 둘 마이크 했습니다. 하나 둘.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통신 주권을 강탈하려 하고 또 중공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와 개노릇을 하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5G에서 쓰고 있는 LG U+ 본사 앞에 왔습니다. 중공이 하나하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죠. 문화, 예술, 방송, 교육,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경이자 혈관들과도 같은 통신망을 화웨이를 앞세워서 헐값에 미인계를 쓰고 돈을 지르면서 대기업과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화웨이가 4G에서 대한민국만 전체를 장악하도록 하고 5G에서는 여전히 LG U+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주세요. 일동 국기로 등록.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애국가를 1절이 아니고 4절까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피와 목숨으로 이 귀한 자유와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시다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유명을 달리하신 순국 선열, 호국 용사님들, 그리고 애국 열사님들을 위한 묵념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1980년 5월 광주에서 복무 임무 수행 중이다. 돌아가시고 총에 맞아 죽으시고 깔려 압사하여 돌아가신 우리 경찰분들과 군인분들의 그 희생을 기리며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다음은 정말 50년 전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깨트려 보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가보안법으로 간첩 혐의로 또 구속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다가 푼돈을 받고 대한민국 핵심 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대기업 출신들의 산업 스파이들이 한 놈 한 놈 잡혀들고 있어요. 문재인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국가정보원도 눈치를 덜 보게 되고 검찰과 경찰도 간첩 혐의, 중공 스파이 혐의, 대한민국 기술과 국부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 행위까지 이제는 수사하고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서 간첩들이 있냐, 어디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있냐라고 헛소리하는 놈들이 많은데 지금도 산업 스파이 짓을 하다가 잡히는 놈들, 간첩짓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구속되는 놈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힘이 약해지니까 공무원들이 특히 안보와 공안과 공공질서를 위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북괴보다 못 살았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소년이자 청년이셨을 때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걱정하며 잘 살아오세요 외치고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나의 기적을 일으켜 전세계 모두가 박수치고 놀러와는 경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민족의 지도자 국무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육성으로 투철한 반공 민주정신을 기르자는 내용이 담긴 국민교육 현장을 듣겠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군중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리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의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교육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예, 언제 그래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육성은 참 힘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북계에 의해서 적화되고 있고 중동에 의해서 석구가 되고 있는 데는 돈과 미인계와 대한민국 국익의 이야기보다는 돈 좀 잘 벌면 된다, 적자 안 나면 된다, 장사해서 남기면 된다라는 그런 애국심보다 외국 장사치 근성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차이나타운을 너도 다 만들다가 대한민국이 정말 중동의 속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생기고 있고, 또 조금 돈 지어주고 하면은 헐값에 화웨이 같은 이런 중동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생활과 금융정보와 여러가지 개인 정보 침해하며 대기업의 귀한 기술들을 해킹하고 국방 안보 기밀과 국가 기밀까지 언제든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화웨이를 통해서 중동 공산당과 인민군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앞장이 노릇을 하고 있는 대기업 통신 3사는 지금도 4G LTE 백본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고, LG U+는 특히 5G에서 중동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와 개노릇을 하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달린 거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걸린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중동과 공산당 인민군 이런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자들, 좌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자들, 망하게 하려는 자들, 무너지게 하려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하는 우리 주권을 우리가 되찾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주권을 외세, 특히 중동 사회주의 공산당과 북계 3대 세력 학살 독재자 김정은 세력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간첩이 어디 있냐 하는데 간첩 많아요. 바로 문재인부터 간첩입니다. 이번에 데일리 NK에서 뉴스가 났어요. 뭐냐, 북계에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협박하고 탈북하지 말라고 겁주는 자료를 보이부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작년에 강제로 판문점에서 자의적 구금과 살해, 인신의 위협이 있을 때는 유엔에서 어떤 곳으로도 보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JSA 중령이 국방부 장관입니까 참모총장입니까 전화를 해서 보고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러면서 그 두 사람을 북한의 말만 듣고 북한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죽였다고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을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두 사람을 처형했고 저렇게 내려가면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니까 이제 탈북하지 말라는 겁방용 자료를 썼다 그래요. 문재인은 인권협약을 유엔 인권협약을 무시했고 정말 전범 군사재판소로 김정은과 나란히 가야 될 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에요. 북한은 잠시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측 정토를 강탈했다는 그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도 탈북자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죽게 만들고 우리 국민을 오히려 강제로 보내서 국계에게 처형 총살당하게 만든 문재인은, 그리고 그 절개들은,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처벌받고 구속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 국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건, 이런 것들로 이번에 한 놈이 구속됐어요. 간첩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간첩이 어딨냐? 간첩 많지요. 대한민국은 5월 16일 구국의 혁명을 기념하고 기리는 국민들이 있고, 또 오늘 저렇게 가서 무릎 묘비를 닦아주고 김일성이가 그래 좋아한다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총에 맞고 깔려 돌아가시고 이런 군인과 이런 경찰을 기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공무집행하고 전투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해수용사들도 마찬가지고 군경 전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거예요. 간첩이 어딨냐? 지금 여자 간첩들한테 농락당하는 건 뭐예요? 홀려가지고 목줄 잡혀가지고 언론사, 미국에서 발표가 났지요.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통신사, 방송사, 언론사 소속을 해서 자유민주국가에 젊은 여성들을 보내는데 그 여성들이 인민군의 초급 장교거나 공산당의 초급 간부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훈련받고 반미까지 방중수를 연구하고 훈련을 받아서 각 나라마다 가서 필요한 기밀을 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중공을 빨고 중공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도 뭐라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자들, 전직 언론사들 출신들, 전직 방송 출신들,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들, 그리고 은퇴한 교수들까지 많은 자들이 우파내도 마찬가지예요.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돈을 받아먹고 중공으로 초대받아서 강연을 하고 나서 술을 먹고 저녁과 밤에는 호텔방에 여자가 들어가서 미인계로 걸려들고 찍히고, 이게 통일 전선 전술의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줄이 잡혀서 약점을 잡혀서 대한민국의 기밀을 빼내고 팔고 대한민국의 스파이짓, 대한민국의 산업기밀과 연구자료들을 갖다 바치는 일들을 해오다가 정말 1%에서 5%만큼만 잡힌다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려다가 잡힌 놈이 있어요. 누구냐? 퇴직한 삼성이나 LG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퇴직한 직원들이나 그만두려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중공에다가 취업을 알선해주고 또 자료를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취업해주고 비싼 돈을 주고 브로커 짓을 하다가 수십 건을 성사시킨 놈이 이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없어? 그러면 어떤 게 간첩인데 간첩이 없다는 병신들 눈에는 지금도 대기업 곳곳에는 자료를 훔치고 자신들이 퇴직하고 나서 화웨이 같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기술을 짱박아 놓는 인간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들키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점점 국가정보원도 그걸 찾고 있고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공무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일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고 나면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 안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냐? 여러분, 매그나칩 반도체라고 제가 지난달에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매그나칩 반도체는 하이닉스, 예전에 LG가 무책임하게 포기했던 하이닉스, 현대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LG 반도체가 현대 하이닉스가 되고 나서 현대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현대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이 아닌 디스플레이 부분과 또 비메모리 부분의 핵심 기술을 가진 각각의 회사가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그나칩, 하나는 하이디스. 그런데 이 매그나칩 반도체가 삼성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매출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달에 중공펀드가 계약이 됐어요. 중공펀드가 계약이 돼서 1조 6천억인가 1조 몇천억 원에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산업자원부의 용감하고 정의로운 젊은 공무원이 이걸 제동을 걸었고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 기술 사업에 재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정말 숨은 공무원들 중에서 이렇게 애국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중공 쪽에서는 빨리 진행시키라고 로비를 하고 있고 고위직에서는 중공 말을 듣고 빨리 매그나칩 진행을 하라고 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해외기술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부가 유출될까봐 걱정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걸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2000년 초반에 중공이 이렇게 매그나칩 반도체 같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인수를 해서 세계 1위가 되는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세계 1위를 만들어 껍데기는 내다버리는 이렇게 해왔던 게 사례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죠. 뭐냐? BOE라는 중공의 회사가 있어요. 지금 세계 1위의 LCD 화면, 모니터, OLED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1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놈들이 10년이 조금 지나서 이놈들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어떻게? 2000년 초반에도 중공의 BOE라는 회사는 그냥 브라운관, 아주 오래된 브라운관이나 만드는 LCD 모니터는커녕 브라운관 정도밖에 안 만드는 중공의 정말 허접한 회사였는데 중공 공산당과 정권의 지시, 지원에 힘입어서 이자들이 하이디스라는 하이닉스에서 분리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그 회사의 가치가 탐이라서 인수를 하고는 1억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내에서 팔려 나간 하이디스는 어떻게 됐느냐? 말 그대로 디스 됐습니다. 죽었어요. 이 회사는 기술 다 뺏기고 껍데기 다 팔리고 공장 다 문 닫고 나중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중공은 한 가지 알짜를 잡아서 안에 있는 단물, 진액 쭉 다 빼놓고 껍데기 쪼글쪼글 말라 비틀어지면 버리고 밟아가지고 없애 갈아버립니다. 그게 지금 다시 매그나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자부에서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해 주시고 중공에게 또 매그나칩 기술이 삼성을 제치고 중공이 세계 1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두고 기술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의 하이리스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인데요. 대체 하이리스 사태가 뭐길래 지금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서 언급되는 걸까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매그나칩은 지난 3월 미국 본사 주식 전량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YG 로드 캐피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그나칩의 주력 생산품은 올레드 패널 구동칩인데요. 삼성전자에 이어 이 분야 세계 2위 공급업체입니다. 업계에선 매그나칩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면 20년 전 하이리스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만 빼앗기고 헐값에 재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과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하이리스를 철저히 이용해 먹은 것처럼 말이죠. BOE는 현재 LCD 분야 세계 1위 업체인데요. 삼류에 머물던 기업이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등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데는 하이리스라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하이리스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하이닉스 반도체의 LCD 사업부가 분사하며 만들어졌지만 2002년 BOE에 매각된 비운의 회사입니다. BOE는 당시 브라운관이나 만드는 수준의 업체였죠. 2005년 왕동성 당시 BOE 회장은 하이리스 인수는 좋은 선택이었다. BOE 하이리스가 한중 협력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제품 구조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한국에 재투자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포부까지 밝혔는데요. 하지만 왕 회장의 이런 말은 불과 1년 만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왕 회장과 BOE 그룹은 2006년 하이리스의 기술 등 핵심 자산을 중국으로 모두 가져가고 국내 공장은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부도 처리한 뒤 한국을 떠났습니다. BOE가 LCD 1위가 된 데는 하이리스에서 빼돌린 기술이 결정적이었죠. 법정 관리를 받던 하이리스는 2008년 대만 이잉크에 매각됐는데요. 이잉크 역시 하이리스의 기술 로열티로만 수백억 원을 벌자 특허 장사만 하기로 결정하고 공장 폐쇄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리스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이리스의 운명을 되돌아보면 중국 자본의 매그나칩 인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업의 기술 유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 산업 판도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정부가 손을 쓰기 위해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올레드 구동칩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매그나칩이 보유한 올레드 구동칩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면 매각 계약 자체가 정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매그나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지난달에 작은 목소리 같지만 다 묻혀지고 잊혀질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LG 플러스 여기서 그리고 SK 앞에서 매그나칩 이야기를 하고 났습니다. 그때 10,000명 이상 되는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제 한 달이 지나오니까 이 부분이 환기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곳에서 꾸준하게 한 번만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LG U+와 SK에서는 중공을 잡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들이 중공에게 헐값에 팔려나가고 정부는 시시하고 언론이나 여론에 환기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고 또 중공 대사관이나 정부에서 압박하면 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매각을 빨리 시켜주고 게다가 중공 여간첩들이나 중공에게 언론사, 통신사, 직원부터 지사장부터 대표까지 간첩활동을 하러 온 놈들에게 포섭이 돼서 가진 정보와 기밀을 다 갖다 넘기는 정말 일제시대와 같은 중공 제국시대 같은 중제시대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권을 지키고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이나타운 방송과 언론에서 시끄러우니까 우파단체에서 갔어요. 지금은 뭐합니까? 안 가요. 포천에 공자마을 포천시장이 확대해서 짓겠다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 포천에 아무도 안 가요. 정동진에 17억입니까? 아닌데 더 되잖아요. 17만 평 땅 1위 17만 평 정동진에 땅을 사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려는 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게다가 2024년까지 강원도는 정동진 차이나타운을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중공 이민을 연장시켜주도록 7억 원만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중공이 영주권을 가지고 투표권까지 가지는 그런 짓거리들을 가만히 뻔뻔하게 국민들이 모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한 후보를 안 파서 그래요. 이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동진에도 꾸준하게 한 곳만 패듯이 집회를 하고 또 포천에서도 공자화에 대해서 꾸준하게 하고 또 공자학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공자학원을 대학교에서 없애도록 압박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면 우습게 알아요. 하다가 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1년 가까이 되는 이 LG U+와 SK 앞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 이 시위가 LG U+가 지금 추가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이제 안 사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화웨이 5G 장비를 더 이상 안 사려고 하고 있고 노키아나 삼성, 에릭슨에 대해서 장비를 사고 삼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반중 정서가 국민들 불이 붙으면 화웨이 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호환성 테스트도 끝냈어요. 이렇게 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면 확장하려는 것도 중단시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뭘 하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소. 그리고 SK와 KT가 특히 대기업은 SK가 중공의 외교장관이 갔다 온 이후로 5G를 대한민국이 협력하겠다니까 바로 화웨이 코리아에서 기자회견 가지고 한국 대기업과 사업을 긴밀히 하기 원한다라는 압력을 넣었지요. 그게 뭡니까? 화웨이가 남은 5G 장비를 때리로 팔아서 SK하고 KT에다가 주려고 하려는데 그놈들이 지금 국민 여론하고 언론에 알려지면 역풍을 받을까봐 또 우리처럼 계속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G는 SK가 500만 KT가 400만 1등을 해보겠다고 생쇼를 해가지고 화웨이를 데리고 왔던 LG U+가 300만 꼴찌 통신사 그렇게 지금 LG U+가 아직도 5G를 쓰는 이유는 중공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와 개노릇이라는 화웨이에게 목줄이 잡혔거나 그와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부회장놈들, 전직 대표놈들도 화웨이를 확실히 밀었지요. 그래서 대못을 방하는 것도 있죠. 그놈들부터 형사 고발을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면 대한민국 통신주권을 중공에게 넘겨다주고 헐값을 돈을 받으려 한 내국노들이 있으면 또 그 혐의가 밝혀지면 허가 취소, 이동통신사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영업 정지도 해야 되고 대표이사 포함한 경영진들 처벌하고 구속까지 시켜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 LG U+뿐만 아니라 LG 그리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 정권 바뀌고 나면
작살이 날 겁니다. 초토화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얼렁뚱땅 언론에서 아무도 안 알리고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광대 군사통신망 6,400억원짜리도 SK, KT가 뛰어들었는데 지금 중공이 뛰어든다는 말이 있어요. LG U+를 몰합 세우면 중공 하청업체, 중공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을 끼워가지고 군사의 초고속 광대형 통신망을 이번에 구축하는데 중공이 간접적으로 밴더 역할을 하거나 부품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끼일 거라고 합니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에서는 쉬쉬하고 덮고 있어요.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 오는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LG U+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3천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LG U+의 수백만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과 그리고 핸드폰 사업 이용자들까지 다 하면 정말 1,000명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LG U+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보와 패턴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한 거예요. 발표를.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3천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누구 좋은 일입니까? LG U+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자료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만들어보면 그 서버는 국산만 나옵니까? 그 저장하는 서버는 중공산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네이버로 중공산 서버를 빌려 쓰고 있는데 중공산 서버 장비 부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두 번째,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우리 국민들의 인터넷 정보 데이터가 가득 차 있을 때 직간접적인 패턴까지 다 보이고 빅데이터로 모여진 것이 한 곳에 가득 차 있을 때 바깥에서 연결되는 망들이 다 어떤 망이에요? 화웨이 5G와 4G를 쓰고 있는 망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우리 국민들 자료 다 모아놓고 화웨이가 필요할 때마다 팍 빨아먹듯이 빼가도 좋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화웨이 장비가 바깥 망과 연결되기 위해서 또 들어와요. 그러면 내부에도 화웨이 장비와 부품이 있고 중공 서버의 장비와 부품이 있고 바깥에는 5G와 4G의 U+망이 있으면 중공에 그냥 대한민국 U+나 LG에서 쓰는 국민들 데이터 인터넷 정보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한 곳에 모아서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LG U+가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야 모르고 있어요. 이거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거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 중공 제품이나 화웨이께 들어가는지 않는지 그리고 화웨이께 바깥에서 4G와 5G 장비에서 유출이 돼서 다 나가지 않도록 4G와 5G를 화웨이 걸 다 없애고 난 뒤에 그 U+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3천억을 들여가지고라도 시간을 좀 지나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겹쳐 있으니까 어때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맞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을 왜 가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을 중공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공이 이재용 부회장을 가두면 삼성 경영진들이 이재용이 밖에 나와 있을 때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와 연구와 발전, 성장을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 삼성의 성장 속도가 이재용이 밖에 나와 있을 때보다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희술격처럼
성장 속도 경차가 중공과 줄어들죠. 그리고 삼성이 회장이 갇혀있고 오너가 갇혀있으면 경영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회를 기다려서 중공은 달리기 장거리 마라톤에서 1등하는 삼성이 잠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등으로 달려가는 중공이 1등을 제끼고 나중에는 삼성을 정권에 압력을 해서 쪼개게 만들고, 그래서 이재용을 가둬놓고 삼성을 묶어놓고 자신들이 열매를 따먹고 1등할 거는 1등을 하려고 하고 기술을 유출시키고 삼성 직원들을 흔들어서 빼가려고 하는 의도까지,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바뀌어서 중공에게 삼성을 갖다 바치고 이재용을 가둬놓고 중공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흉내내고 책으로 죽이기 위한 거였다면 문재인은 100년을 살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맞죠? 예.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전략이 무조건 삼성 따라하고 삼성 멈추게 만들고 한국을 카피해서 한국의 걸 빼서 1등을 하자는 전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온 중국의 목표는 결국 삼성 따라잡기였나 봅니다. 중국 반도체 주요 업체들은 중국의 삼성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중국 반도체 기업이 삼성을 롤모델로 꼽는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중국 기업이 삼성을 꿈꾸는 이유로 삼성 모델이 서플라이 체인 구성에서 수직 분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는데요. 삼성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TV, 컴퓨터, 스마트폰부터 대다수 전자제품의 필수품인 반도체 칩까지 아우를 뿐만 아니라 칩의 설계, 파운드리, 설비 제조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성의 특징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두 가지 우위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업다운 스트림이 고도로 연결돼 있어 반도체 칩 설계 부서가 전자기기 부서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한 후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이 침체돼 있던 시기를 역으로 이용해 다른 사업 자금을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 투자했었죠. 이를 통해 경쟁사를 압도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러한 삼성을 쫓아가려는 중국 가전기업 TCL과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 메모리 반도체 회사 자오이창신, 스마트폰 제조자 개발 생산업체 윙텍 등 중국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TCL은 삼성전자를 겨냥해 2009년 화신공단을 설립한 후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에 뛰어들었고 수년 동안 반도체 산업 진출도 시도했는데요. 디스플레이 사업은 TV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하는 실적을 올렸지만 반도체 칩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칭화유니의 경우 삼성전자의 발전 경험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사업 범위를 반도체 칩부터 클라우드 웹까지 포괄했죠. 중국의 스마트폰 ODM 전문업체인 윙텍은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내실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매체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 초기엔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 및 산업 환경을 조성했고 인재 영입, 기술 허가, 기술 이전 등 방식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강국 한국의 면면을 분석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반도체를 따라하고 멈추게 만들고 기술을 훔치고 중소기업을 헐값에 싸서 중공이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삼성이 멈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중공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는 반도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가 전 세계 경제 중심의 또 4차 산업과 앞으로 5차 산업의 핵심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중공은 지금 미국과 맞서서 또 심지어는 대만을 점령해서 대만 세계 1위 업체 TSMC 위탁 제조 업체 1위,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 1위 TSMC를 대만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중공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TSMC를 중공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대만을 지킨다는 말도 있고, 중공은 계속적으로 지금 간첩들 배에 태워서 대만으로 보내고 있죠. 중공 폐렴이 갑자기 이번에 확진자들이 대만에서 늘었답니다. 그게 지금 배 상륙해서 막내왔다고 하는 중공 사람들이 어떻게 보트배, 고무보트, 그거도 어린이들이 타는 고무보트 같은 걸로 모터를 달아서 반은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기름량과 거리에서 그렇게 와서 그자들이 중공 폐렴을 뿌리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대만을 흔들어서 틈을 만들고 침투할 장소를 잡아서 대만을 침공할 겁을 주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나라 하나를 가지고 뺏느냐 막느냐 할 정도로 지금 전세계 반도체 주도권 전쟁은 심각한데, 대한민국과 대만에 하나씩 있어요. 삼성과 TSMC. 근데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5조 원을 몇십 년간 투자한다 해놓고 4조 원 이상 80% 이상을 그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대라 하는 미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달리고 날개를 달아주고 밀어줄 판에도 삼성이 달려가기 모자란 판인데 이재용을 가다놨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재용을 풀어줘라, 그리고 이재용에게 미국으로 넘어와라, 그리고 반도체 공장 텍사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미국은 삼성을 잡고 TSMC를 잡고 세계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공에게는 반도체 공급을 아예 막아버리고 최첨단이나 기술 해킹 유출 이런 것까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안이자 대못을 박아놓은 지금 정책이고, 미국 공무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도자 한 명이 지금 그 당을 바꿔놨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님을 음해하고 허위로 해서 탄핵하고, 그 탄핵한 놈들이 당당하게 뻔뻔하게 탄핵하고 탄핵 동조한 개돼지들과 졸개들이 전당대회 당대표 나오니 많이 하니까 변절되고 오락가락하고 당직 하나나 뭐 이권이라도 대선 앞으로 있겠지 하면서 거기 줄 서려는 자들이 벌써부터 저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때까지 승리한 우파 대통령 두 분 다 대선 캠프의 핵심으로 가봤는데 그 처음부터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캠프 본부 안에서. 왜? 밖에만 줄만 서 있더라고, 영원히. 대선 끝나고도 줄 서 있어. 커피숍에 앉아있고 지들끼리 사기치고 있어 막. 지훈씨 진짜야. 아니 저는 2달 만에 항상 핵심에 들어갔다니까요. MB 때도 인수인에도 들어가고 박통 때도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있는 파티션까지 치고 유튜브하고, 제가 원조 유튜브인데 그죠? 팟캐스트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캠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 때 전투기가 하나도 없을 때 유튜브 프로그램 7개, 8개 만들어서 돌리고, SNS, 트위터 몇백만 조직에서 돌리고 이래 다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저 여의도까지 줄 서 있어요, 용산에서. 근데 그 사람들 영원히 줄만 서 있어. 끝나고 나서도 줄 서 있어요. 보세요. 그게 여의도의 좀비고 정치권의 유령들이라고. 다 의미 없어요. 각자 할 일 열심히 하고, 박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 모든 거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 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야. 그분이 4년간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얼마나 더 강해지셨겠냐고. 이분이 이제 곧 나오니까
1분 8이 하는 자들도 생기는데 그건 자유겠지. 하지만 1분이 나오고 나서 1분이 결정을 하고 1분이 어떤 대선 주자가 좋겠다라는 관점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1분이 결정하고 1분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20, 30년은 자유우파가 될 거라는 통찰력과 해안을 말씀 주시기도 전에 누가 좋니 누가 좋니 물개박수 그만 치시라고. 그 자체가 분탕분열하는 짓이니까. 저는 모두를 다 최고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애국우파들은 다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 반성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천벌을 지은 자들,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자들, 탄핵 찬성한 놈들한테 빌붙어서 졸개 역할을 하고 지금도 거기 추종하는 자들은 저는 우파라고도 안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도 안 봐요. 왜?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한 같은 동조자들이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자들만 저는 인간이 아니고 그 자들만 저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편이에요. 나머지는 아스팔트 우파 내에서 조금 다르다고 해서 뭘 안 합니다. 왜? 당연히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탄핵 찬성한 놈들, 반역자, 부역자, 배신자 62적과 함께하는 졸개들과 거기 전당대회와 거기 대선에 지금 따라다닌다고 여기까지 줄 서 있는 자들은 저는 같은 걸로 봅니다. 그거는 사리사욕이지 국익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파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박 대통령님 위안해서 박 대통령님 의견은 생각도 하고 박 대통령님 전략과 방향이 앞으로 어쩌러 올지 그거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박 대통령님을 위하고 존경해요. 안 그래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제발 좀 입 좀 닫고 기다리라고. 박 대통령님보다 잘난 거 아니 없으면 박 대통령처럼 대통령 안 해봤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저는 틀렸습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참 미국이 부러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을 다 장악하고 탄핵 찬성한 놈들 리즈 첸이 포함해서 다 축출시키고 있고 다 날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지지한다면 전부 다 돼요. 리루드가 경쟁에서 붙어도 리루드가 떨어질 정도로. 왜? 트럼프가 리루드 말고 다른 공화당 의장을 추천하니까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살아있어요.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시 공화당도 대한민국도 우파정당도 새롭게 박 대통령님과 바뀔 수 있고 또는 새롭게 창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를 다시 세우고 미국처럼 지키고 또 저도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미국 코드라고 하죠. 인도, 일본, 대만 그리고 호주 그리고 한미동맹까지 SNS와 방송 미디어 부분에서도 함께 협력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시진핑과 바이든 장점인 화연합의 혈투가 이어지면서 빌 게이츠가 크게 추락하더니 이번엔 시진핑 측이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해외 매체를 통해 직접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미대선에서 폭로된 헌터와 중국과의 관계, 특히 헌터와 가까이 지냈던 미녀 스파이를 영국 데일리 메일이 폭로한 건데 보통 중국의 권력 투쟁은 해외 매체의 상대를 폭로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미대선을 앞두고 헌터가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서는 마약과 음란행위, 소아상해 자료뿐만 아니라 헌터와 중국 화신에너지와의 협력 과정이 담긴 이메일 등 자료가 대량 폭로됐습니다. 여기에는 헌터의 중국인 여기사 버우자치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2017년 화신에너지 측이 헌터에게 붙여놓은 비서이자 스파이입니다. 버우자치는 당초 헌터의 항공편, 병원 예약 등을 도와주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성공했는데 2018년 헌터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심지어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뭐든 다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둘의 친밀한 관계는
라오자치가 헌터가 애용하는 목걸이를 자신의 아파트에 놓고 갔다고 쓴 메시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뉴욕에 오면 그리운 당신에게 가능한 빨리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목걸이는 공개된 헌터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유출된 사진 중에도 라오자치와 헌터가 함께 찍힌 모습이 보입니다. 바오자치는 화신에너지와 헌터의 협력회사가 시진핑의 반부패 조사로 파산한 후에도 헌터에게 메일을 보내 가급적 빨리 회사 돈을 빼내라고 알려주는 등 헌터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화신에너지가 장점인파 기업이고 라오자치는 시진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가문을 접수해 시진핑에게 복수하려는 장점인파의 특수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그녀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로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바오자치의 본명은 보텐티엔으로 장점인의 후계자로 낙점 찍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서기의 사생딸입니다. 실제로 보텐티엔의 뜻은 달콤하다라는 뜻이며 보시라이의 아들 이름은 수박이나 참외를 의미해 서로 뜻이 통하는데 이들은 외모까지 똑 닮았습니다. 지난 2012년 보시라이는 중국 공산당 권력 교체를 앞두고 시진핑에게 권력을 빼앗기자 장점인의 신복인 저우융캉 정법이 석유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한 후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게다가 화신에너지의 예전민 회장은 또 저우융캉의 사생아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인데 결국 헌터는 장점인파의 왼팔인 보시라이의 딸과 오른팔인 저우융캉의 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셈입니다. 과거 장점인파는 예전민 회장을 통해 클린턴 부부에게도 10만 달러의 정치연금을 건넸고 작년 미 대선을 앞두고는 헌터와 신호우프라는 회사를 만들어 바이든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는 사실이 헌터의 노트북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장점인파와 바이든 가문과의 연결책인 바오자치는 미 대선 때는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본격적으로 펼쳤습니다. 유출 메일에 따르면 라오자치는 바이든 가문이 중국과의 금전거래로 인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가 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인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등의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공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장점인 세력은 지난해 온갖 부정한 수법으로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바이든을 당선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근 마윈과 빌 게이츠, 헌터와 예전민을 통해 어두운 과거가 연속 드러나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라오자치의 존재가 최근 주목을 받는 것도 이 같은 큰 흐름 때문으로 시진핑의 바이든 공격이 계속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지식 공유 플랫폼인 지후에서도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막을 잘하는 한 네티즌은 앞으로 바이든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더한 것도 폭로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는 장외 발언만으로 대선 기간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리즈 차니아원 의원을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서 축출할 정도로 재임 때 못지않은 영향력을 이어가며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지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참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게 짱짱인 세력이 후진타오 세력과 함께 반 시진핑 세력을 구축을 하면서 제가 음악 좀 하나 틀게요. 배경음악을 틀고 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예상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달라붙어서 시진핑을 제거하겠다라고 짱점이는 사람을 보냈고 또 그 전부터 자기가 핵심으로 듣고 있던 오른팔 저우융캉, 우리가 따지면 국가정보원장 정도요. 그리고 왼팔 보시라이, 정말 우리가 따지면 검찰 수뇌부 같은 막강한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충칭시 차세대 상임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자리, 그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까보니까 제거를 하려 하다가 걸려들었지요. 내부자가 부하가 폭로를 해버려서
그런데 재밌는 게 장점인의 오른팔인 저윤캉의 혼외 자식 사생아 바로 예젠미였던 겁니다. 시노 콜린스를 헌터 바이든에게 만들어주고 600억이라는 돈을 꽂아준, 그래서 거기에 조 바이든도 끼어있고 보홀린스키 사장 대표자의 말에 따르면 누구야 그 지금 그 바이든하고 누구죠? 카말라까지 상원의원 할 때 여기에 엮여 있다고 연루돼 있다고 폭로했었죠. 그 예전미 장점인의 오른팔인 저윤캉의 배다른 자식이었는데 헌터에게 접근해가 붙었었고 대선을 준비하라 했었고, 또 신기하게 왼팔인 보시라의 배다른 딸 보자츠라고 나오지요. 그게 헌터의 비서가 돼가지고 헌터 바이든과 관계도 맺으면서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을 들었다 놨다 하고 영향도 미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점인이 심어놨던 그 세력들이었던 거, 이게 이제 밝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시진핑이 장점인보다 한 수 아래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의 목줄을 잡고 민계까지 쓴 장점인 세력이 참 대단하다. 장점인 세력이 어떻게든지 간에 올 연말까지 시진핑한테 물러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시진핑 배우자가 사라질 것이고 딸내미가 제거될 것이고, 그걸 암시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게 있죠.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테러 기법이 아닌 위구르 독립 무장단체가 탈레반한테 아프간에서 트레이닝 받고 지금 시도를 폭발 테러 시도를 중동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 더 재밌는 거, 이번에 1050발이라는 로켓을 헤즈볼라 가자 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있는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탈레반처럼 악독한 놈들이죠. 1050발 미사일을 쐈는데 아이언돔이 98% 적중률 1030발을 다 격추시키고 20발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총리가 들여오겠다 했을 때 문재인이 거절을 했죠. 그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아이언돔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국제의 장사포 같은 거는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밝혀진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에게 빡쳤어요. 왜? 하마스 1050발 로켓을 보니까, 미사일 파편을 보니까 그게 다 어디 거다? 중동 로켓이더라. 중동 미사일이더라. 1050발 중동이 하마스에게 판 겁니다. 그 판 로켓이 미사일이 무기가 돼서 이스라엘로 공격이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란하고 지금 솔레이마니가 죽고 나서 다시 싼 이란 석유를 중동으로 갖고 들어오려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그걸 바이든이 도와주고 있고, 그걸 캐리 기후환경 특사라는 놈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죠. 그리고 중공이 하마스에다가 이번에 1050발 발사한 미사일 로켓의 대다수가 중공 거였다는 거 파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마 중공 혼내기, 시진핑 혼내기에 동참할 거고, 모사드 정도면 시진핑을 제거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자리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기 여의도까지 줄 서서 대선 끝나고도 줄 서 있는 사람들 되지 말고, 안 그래요? 예. 자, 이제 구속회를 부르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SK로 가서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 진짜 오늘 낮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다 봐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K파티 방송 봐주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하셨겠지만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자, 백년대계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K파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지은동지가 계속 박수치고 있거든요. 지금 백년대계 TV 지금 잠깐 들어가셔서 검색하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시 제 창에 이 방송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했다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정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천에서부터 아까 제가 도착하니까 저보다 빨리 와 계세요. 짐 다 들어주시고 준비 세팅 도와주셨습니다. 이정아 TV와 2까지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함없이 오신 우리 박싱 방송 이찬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박싱 현장 방송도 지금 빨리 검색해주세요. 여러분 박싱 현장 방송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예. 저를 응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서 구독을 해주세요. 백년대계 TV 구독. 예. 저한테 힘내시라는 분들, 기대해주시는 분들은 이정아 TV 구독, 박싱 방송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변함없이고 이 자리에 계신 하웨이와 목숨 걸고 테러 당할 걸 각오하고 함께 싸워주시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우리 K파티 또 새청사 리더 우리 지원동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자, 문재인을 구속하고 사형에,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방송 보면서 앉아 계신 분들 일어나시고, 자, 엉덩이 털고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 1,900명이나 죽이고 우리 국민 13만 명 이상 확진자로 평생 힘들어하는 문재인을 구속하라. 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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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대척들을 후속해 대한민국 국민을 나빠치려는 문재인을
아니라 개노릇이라는 화의 장비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내국내 살인마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제 그 정권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통신주권을 중공이 갖다가 치고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악정이와 개노릇이라는 화의 장비를 지금도 4G와 5G에서 쓰고 있는 LG U+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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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통신주권을 팔아먹는 내국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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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신나네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아유,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오늘 날씨는 좀 더워요. 정장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바람도 좀 한강이라서 불고 날씨가 화창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햇빛도 받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보니까 교포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세인트 포스님도 들어오시고 사랑가 전장님도 교포분이신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새벽이 큰데 정말 방송을 통해서 매일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애국자십니다. 화요일가 QR코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동네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주변에다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인터넷 데이터 센터 LG가 채우려는 거 반대로 해주시고 또 메가워트 반도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른 모달토로 눈물이 새기도록 이룬 나라 이토록 잃을 수 없어 뛰쳐나와 이곳으로 쉽게 포기할 수 없어 바보같이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음 하나 갖고 소나무를 들어 밤새 산속마다 부르짖던 맹렬한 기세 하나님의 계획하에 건국한 탄생 왼쪽 앞에 보이시는 분이 정지은 우리 청년 동지고 그다음에 박싱 방송 대표님 그리고 백년대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효원 대표님하고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SK 5시에 SK에서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